안녕하세요. 조현진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회계적인 비용이 재무제표 그리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번 시간 다룰 회계적인 비용은 대표적으로 현금 유출되는 비용이 아닌 손상차손, 평가손익에 관한 것입니다. 집중! 손상차손은 일반적으로 자산이 진부화되거나 시장 가치가 급격히 낮아짐에 따라 회계상 기록되어 있는 금액보다 중요하게 미달되는 경우 인식하는 손실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설비 자산이 급격하게 낡아 시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상으로는 분명 100억인데 실제 시장 가치로는 50억인 상황입니다. 중요하게 차이가 난다는 의미는 판단이 들어갈 수 있지만 50% 감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회계적으로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손상된 것이라고 합니다. 장부금액은 회계적으로 계상하고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회수가능액은 보통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원가를 뺀 금액이나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 벤츠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효익으로 인식할까요? 주변의 시세, 즉 공정가치에서 처분 시 들어가는 비용을 뺀 금액, 우리가 이 벤츠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비교할 겁니다. 회사도 똑같습니다. 다만 회사는 개인보다 가지고 있는 자산의 종류가 많을 뿐입니다. 토지, 기계장치, 건물로 대표되는 유형자산,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이 있습니다. 유형자산도 낡아서 그 가치가 유의적으로 떨어진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이고 매출을 하고도 현금 대신 수령하는 매출채권도 거래처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손상차손이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고자산 역시 시가가 하락한다면 평가손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조이시티를 예로 들겠습니다. 조이시티는 분당구에 본사를 두는 코스닥 상장된 회사입니다. 온라인 게임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반기 조이시티는 무형자산에 대해 24억 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했습니다. 누계액으로는 113억 원에 달합니다.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 주석 32번을 보시면 비현금 수익, 비용이 조정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 손상차손 24억 원 뿐만 아니라 기타 유동자산 손상차손 4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유동자산이 표시되어 있는 10번 기타 자산 주석에서 선급금에 대한 손상차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과 2020년 반기를 비교했을 때 별도 재무제표상으로는 같은 시기 대비 매출액은 48%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도 48% 성장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률이죠. 반기 실적이 좋으면 주주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데 생각보다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손상차손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14%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7월 15일 최고점 13,600원까지 올랐으나 실적 발표 이후 21년 8월 24일 현재가 1,4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거대한 회계적 손실로 인한 사례를 또 보겠습니다. 21년 철강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규모 공사 손실 충당 부채를 계상해 조선업계의 3사가 영업 손실을 인식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으로 3사의 2분기 영업 손실 규모는 2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2021년 8월 SK증권은 대규모 충당금으로 인해 목표 주가를 47,000원에서 27,000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공사손실 충당금이란 뭘까요? 보통 공사를 진행할 때는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향후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수주산업이기 때문이죠. 대부분 장기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철강과 같이 주된 공사 원가가 비싸진다면 기존에 계약했던 공사 수익보다 더 많은 원가가 투입되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 손실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예상 손실을 즉시 공사 손실 충당 부채로 인식하고 주요 세부 내용을 주석에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조 원의 공사를 하기로 했으며 8천억 원의 공사 원가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원가가 점점 비싸져 1조 2천억 원의 원가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계약으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률에 따라 계약금을 수령하는데 이 진행률은 공사의 진척도로 할 수도 있고 투입된 총 예정 원가 대비 원가의 비율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에서 진행률 산정은 중요합니다. 공사 완료까지 수년이 걸리는 조선, 건설업계의 특성 때문입니다. 2015년 대우조선해양은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조 원대의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해 적자가 커졌습니다. 선박 건조 기간이 3년이면 선박 수주 금액과 선박 제조 비용을 3년에 나눠 매출 원가로 잡습니다. 하지만 이 매출보다 매출 원가가 클 경우 공사 손실 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 예정 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선업계의 회계 처리 특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회사가 의도적으로 손실을 숨겼을 가능성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한 번 손실을 보면 몇 조 원대의 손실을 보니 이에 따른 주가의 변동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이 2021년 철강 가격이 급등하며 공사 손실 충당금을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21년 6월 14일 최고점 4350원을 찍고 나서는 두 달 뒤 반기검토 보고서가 공시된 다음 8월 23일에는 24,800원까지 급감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6월 7일 7,500원대의 주가에서 21년 8월 20일 5,520원까지 급감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2021년 6월 1일 15만 1,000원까지 올랐었으나 2021년 8월 20일 10만 9,000원까지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현금이 유출되는 비용은 아니지만 결국 미래 수익성의 감소를 비용으로 인식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주들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FM스쿨, 철강 가격이 급등한 뉴스를 읽고 그 다음 조선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미리 짐작할 수 있었다면 이런 투자 손실을 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